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물량을 16대로 줄여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 KF-21 48대를 사겠다던 약속을 3분의 1 토막 내겠다는 겁니다. 분담금은 수년간 안 내고 버티면서 프랑스에는 10조 원을 현금으로 갖다 바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납부 분담금 6천억 원 전액 몰수, 핵심 기술 완전 봉인, 그리고 필리핀을 새로운 1순위 파트너로 올려버렸습니다. 대체 왜 인도네시아는 이 꼴이 됐을까요? 배신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방부 비공개 회의장에서 충격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KF-21 블록이 도입 물량을 48대에서 16대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16대요? 애초 약속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것도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나라가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KF-21은 한국이 혼자 만든 전투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은 공동개발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1.6조 원을 내기로 해놓고 수년간 질질 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답답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2024년 8월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깎아주는 파격적 양보까지 했습니다. 1조 원이나 삭감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가 아니었습니다. 48대 사겠다던 약속을 16대로 줄이겠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물량 축소가 아닙니다. 기술만 빼먹고 책임은 버리겠다는 뻔뻔한 꼼수죠. 16대만 도입하면 핵심 기술은 손에 넣으면서 대량 구매 의무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게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러시든지 대신 이미 낸 6천억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겠다. 국제관례상 공동개발 중도 이탈 시 기납부, 분담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적용한 겁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데가 치고는 꽤 비싼 수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이 나라가 그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2024년 1월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81억 달러, 한화로 10조 7천억 원입니다. 현금 박치기였습니다. 할부도 아니고 연체도 없이 깔끔하게 결제를 완료했죠.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이 나라가 한국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1.6조 원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한국이 1조 원이나 삭감해줬습니다. 프랑스에는 10조 원을 현금으로 안기면서 한국에는 6천억 원도 아까워서 깎아달라고 읍소한 겁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 베이징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22 외교국방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위급 안보 협의체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끼리 군사협력을 논의한 겁니다. 한국과 공동개발한 전투기 기술을 품에 안고서 뒤로는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양다리가 아니라 세다리, 네다리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이 20GB 분량의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다 적발됐습니다. KF-21의 핵심 설계 데이터였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기술을 훔치려 한 겁니다. 믿고 문을 열어줬더니 도둑질을 시도한 거죠.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 배신 행위였습니다. 돈은 프랑스에, 안보는 중국에, 기술은 몰래 빼가려고. 이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보여준 파트너십의 민낯이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참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2024년 정부는 결단을 내렸죠. 분담금 삭감은 해주겠다. 대신 기술 이전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KF-21의 심장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 그 소스코드를 완전히 봉인해버린 겁니다. 소스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더를 가져가도 성능 개량이 불가능합니다.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죠. 인도네시아가 16대를 사가더라도 받게 될 건 깡통 전투기뿐입니다. 원천 기술을 쥔 자의 힘이 이런 겁니다. USB로 몰래 빼가려 했던 그 기술, 결국 한 줄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의 배짱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니어도 줄선 고객이 있었거든요. 2026년 1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호라이즌 3 공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인도해달라고요. 필리핀이 왜 한국을 찾았을까요?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FA-50PH-1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중국해 영공수호 작전에서 단 한 번의 결함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또 있습니다. 필리핀은 돈을 제때 냅니다. 연체 없이, 핑계 없이 약속대로 결제하는 나라죠.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돈 제때 내는 필리핀이 1순위다. 인도네시아는 순식간에 뒷방 고객으로 밀려났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알았던 나라. 기술을 훔치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나라. 인도네시아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만 줄을 선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한국과 UAE가 KF-21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논의된 투자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KF-21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아까워하던 그 전투기를요. UAE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2026년 1월 8일 튀르키예 군사 전문지 세주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속도는 경이적이다. F-35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 튀르키예도 자체 전투기 카안을 개발 중인 나라입니다. 경쟁자조차 인정한 거죠. 같은 날 미국 군사 전문지 1945의 평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KF-21은 라팔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F-16보다 저렴하다. F-35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 라팔이요? 인도네시아가 10조 원 주고 산 바로 그 전투기입니다.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죠. 이쯤 되면 누가 손해본 건지 명확합니다. 한국은 필리핀, UAE, 그리고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많은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파트너를 고르는 입장이 됐죠. 반면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핵심 기술은 봉인당하고 6천억 원은 위약금으로 날아갔습니다. 줄을 서도 이제 맨 뒷줄입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는데 혼자만 문전박대당한 꼴이죠. 이니만 몰랐던 KF-21의 증가.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나라는 고립됐고 기술을 지킨 나라는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을이었던 대한민국이 갑이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계약 분쟁 그 이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요. 얻은 것. 없습니다. AESA 레이더 소스코드도 핵심 설계 기술도 단 한 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잃은 것. 6천억 원이 위약금으로 증발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 지위도 사실상 박탈됐죠. 필리핀에 밀려 빗방 고객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6천억 원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낸 수업료가 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34억 달러 규모의 독자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산 미사일 통합도 빠르게 진행 중이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봅시다. 인도네시아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한국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프랑스에는 10조 원을 바치면서 한국은 호구로 봤죠. 급기야 기술까지 훔치려 했습니다. 결과는요? 배신에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UAE가 20조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F-35의 대안이라 평가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걷어찬 그 기회를 다른 나라들이 줄 서서 잡으려 하고 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신뢰 없는 파트너에겐 국물도 없다. 이제 한국은 파트너를 고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죠. 배신자는 도태되고 신뢰를 지킨 자가 선택받는 새로운 질서. 대한민국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다운 대응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물량을 48대에서 16대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라면서 분담금은 질질 끌고 프랑스에는 10조 원을 현금으로 안겼죠. 중국과 안보 밀착까지 하더니 급기야 기술 유출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완전 봉인, 기납부 6천억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 그리고 돈 제때 내는 필리핀을 우선순위로 올렸죠. 결과요? UAE가 20조 원 투자 협력을 논의하고 전 세계가 KF-21에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만 문전박대당한 꼴이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 잘한 걸까요?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드리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